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교무처장 명순구라고 합니다. 이 프로그램의 이름이 유니버시티 플러스인데 뭔가 이제 유니버시티 이상이다. 뭐 밑에 비욘드 더 유니버시티 이렇게 부제도 붙어 있지만 그래서 이 내용은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그 밖으로는 그러니까 대외적으로는 일반적인 대학을 넘어서는 그런 고려대학교 이런 의미이고요. 그리고 안으로는 자기 혁신을 꾀하는 고려대학교, 자기를 넘어서는 고려대학교 이런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느끼실지 안 느끼실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현대의 대학은 굉장히 뭐랄까 어떤 사람들은 이 현대의 대학 경향을 표현할 때 유니버시티, 뭐 캐피털리즘 이런 식의 표현을 해요. 뭔가 그 자본이 좌우하는 뭔가 우아한 어떤 학문이 막 지배하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도 오히려 자본이 있어야 학문이 되는 듯한 이런 느낌들. 그러다 보니까 뭐 연구비 수주, 연구 역량 강화 이런 쪽으로 대학들이 많이 이렇게 방향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다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중요한 걸 놓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본질적인 걸 놓칠 수가 있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고려대학교 교무처는 그런 점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뭐냐면 대학의 원래의 기능은 미래 세대를 잘 교육시키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정말 좋은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앞으로 정말 좋은 사회를 여러분들이 이끌어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이죠. 그래서 우리 이런 그 유니버시티 플러스가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을 포함하고 있지만 특히 학생들의 교육과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 고려대학교 학생이 어떠해야 되겠는가와 관련해서 우선 당연히 탄탄한 실력이 있어야 될 겁니다. 네, 이거는 뭐 물론이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빛나는 창의성 그리고 따뜻한 감성 그리고 깔끔한 매너 이것까지도 이렇게 욕심을 내고 싶습니다. 제가 교무처장으로서 옛날에 제가 학교 다닐 제가 81년도에 대학을 들어갔는데요. 그때는 고려대학교라고 하는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였냐면 좋게 얘기하면 우직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촌스러운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그게 그때나 지금이나 너무 싫어요. 우리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왜 촌스러워야 돼요? 그럴 필요는 없거든요. 아니 시골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촌스러울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세계 어디 갔다 놔도 우리 여러분들 정도 세대의 고려대학교 학생은 뭔가 어색하지 않고 깔끔하게 옷도 잘 입고 머리 스타일도 좋고 이런 학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학기에 이 프로그램 중에 스콜러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서는 헤어스타일, 옷 입는 거 이런 것도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섭외를 하고 있는데 아마 지금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좀 그런데 굉장히 유명 브랜드 옷 브랜드 회사에서 나와가지고 모델 데리고 와가지고 걸을 때 이렇게 걷고 옷 입을 때 이렇게 입는다 이걸 할 거예요. 한번 기대해 주시고요.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그렇게? 그렇게 우리 고대생은 공부도 잘하지만 그 나머지 것들도 뭔가 다른 학교와는 구별되는 일반적인 다른 대학과는 구별되는 이런 학생들로 자라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번 학기 마지막 프로그램인데요. 오늘은 이제 이 온세미로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거는 순수 우리말인데요. 이런 이름들은 전부 학생들한테 공모를 한 겁니다. 온세미로는 순수 우리말인데 쪼개지 않고 생긴 그대로의 아니면 통째로 이런 뜻의 부사입니다. 이것은 학문이라고 하는 것이 편의상 뭐 이공대, 뭐 인문과학, 사회과학 이렇게 나누지만은 사실은 학문은 하나를 위한 거거든요. 아마도 뭐 좁게 보면 인간의 행복, 또 아주 넓게 보면 우주의 행복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학문의 분류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편의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한순간은 우리가 편의적으로 나는 뭐 공대, 나는 뭐 문과대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지만 그래도 어느 한순간은 내가 학문을 하고 있구나 이런 통째로 생각을 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마련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모신 분이 사실은 전 소속이 저도 법대인데요. 같은 법대 동료 교수님이세요. 김기창 교수님께서 이 사회과학도로서 자연과학도에게 뭔가 얘기를 하는 거죠. 어느 때는 이제 물리학과 교수님이 법대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기회도 있을 겁니다. 반대로, 지금과는 반대로. 근데 그 제목이 예고했다시피 자연과학도가 법을 알아야 하는 이유 이겁니다. 우리 김기창 교수님은 서울대 법대를 나오시고 미국 미시건 대학에서 그 석사를 하시고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박사를 하시고 거기서 교수를 하시다가 케임브리지 대학보다는 고려대학교가 더 좋다라고 확신이 있으셨나 봐요. 그래서 고려대학교로 오셔가지고 저하고 같이 민법을 공부하고 있는 제가 존경하는 선생님이세요. 여러분들 그 김창 교수님을 힘찬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 복장을 어떻게 하고 오는 게 좋겠나 고민을 좀 했어요. 고민을 좀 해가지고 이게 법학이라는 게 고리타분하고 이런 게 아니다. 그거를 그냥 몸으로 한번 보여주자 오늘. 그래서 한번 망가지자 해서 이제 이렇게 고민해서 입고 왔습니다. 우리 처장님 여러 가지로 제가 존경하는 처장님이시고 또 동료 교원으로서 이렇게 많은 고민을 담으셔가지고 이런 프로그램 만들어 주신 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대학 들어와가지고 자기가 뭐 수강 신청하고 자기 학점하고 졸업하는데 필요한 그것만 달랑 듣고 딴 거 아무 프로그램 없고 이러면 좀 허망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게 있네 하고 가서 그냥 뭔지는 모르지만 가보고 막 건질 거 없겠죠. 예. 그렇지만 혹시나 알아요. 뭐 또 재밌는 거 있으면 좋을 거고 그렇습니다. 오늘 자연과학도가 법을 알아야 하는 이유 뭐 이렇게 대강 말씀드렸는데요. 조금은 험악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요. 처음부터 그 우리나라의 그 고질적인 첫 번째 제가 스타트로 말씀드릴 게 이공계 천시 있잖아요. 제가 파워포인트 뭐 이런 거 준비 안 해왔는데요. 가만 생각해보면 요즘 전부 파워포인트 막 이렇게 띄어가 막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거 뭐 집에서 항상 텔레비 보고 앉았던 그런 거를 여기 와서도 마치 재현하는 그런 거 좀 비슷해가지고 그것보다는 실물이 있으니까 저를 좀 보세요 이거지. 현장감 있게 그래 하려고 아무런 슬라이더 이런 거 없어요. 근데 이공계 천시가 다른 제가 이렇게 경험했던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극심한 그건 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돼서 이런 지금 상황까지 왔느냐. 왜 공대 쪽에 입학해놔 놓고도 공무원 시험 기웃거리고 법대 편입하려고 좀 기웃거리고 그러느냐. 솔직히 까놓고 한번 보자 이거죠.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줄기세포 어쩌고 그런 거 사실 나중에 결국 법정으로 가대 그게. 그래가 법관이 법복 입고 줄기세포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 판결하는. 와 어쩜 그쪽 분야 진짜 연구하신 분들이 보면 얼마나 황당하겠어. 그죠? 또 있잖아요. 뭐 광우병 그게 뭐 인간에게 전이하느냐 안 하느냐 뭐 그런 걸 법관이 그냥 뭐 이래 판단하면 그러면 그거를 막 평생 연구한 그 사람이 그 판결을 받아보는 심정은 어떤가 모르겠어요. 그렇잖아요. 그 이슈에 대해서 그 이공계의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인력들이
각자가 또 여러 입장이 있고 결국은 그게 뭐 결정 안 되는 분야가 많고 학문이라는 게 다 그렇잖아요. 궁극적으로는 상당히 논란이 많은 거예요. 어느 게 답이다 모르는 게 당연히 있는 거죠, 그죠? 그런 상황인데 웬걸 법관이 그냥 땅땅땅. 저는 그거 자체가 막 심각한 이공계천시의 그 풍조가 그냥 반영되는 것이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은 그 구조를 좀 이해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 구조를 이해를 해야 그걸 극복할 수 있는 실마리가 보일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중에 이제 학교를 마치고 진출하셔가지고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공계통 분야에 정말 전문가가 돼가지고 뭐 어느 그 개인 기업이 되건 아니면 교수를 하시건 뭐 어떤 분야든 간에 자기의 전문 분야가 정말 생기잖아요, 그죠? 그래 됐을 때 정부가 무슨 행정안전부가 됐건 건설교통부가 됐건 그죠? 뭐 방송통신위원회가 됐건 거기서 이제 어느 날 모셔오는 거예요. 그 교수님 아니면 어느 그 이사님 어느 기업의 이사 뭐 진짜 고도의 기술 전문가죠, 그죠? 모셔올 때 그때가 제가 생각하기로 가장 위험한 순간이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그런 거 아니? 우리나라 이공계천시를 한다라는 말은 결국은 법률, 행정 이런 관의 파워를 쥐고 있는 자들이 실제로 고도의 기술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그 인력들을 좌지우지한다는 말이거든요.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람들은 다 행시 출신 뭐 이런 사람이잖아요. 하나도 모르지 기술. 그런데 이 업계에서 그야말로 최정상에 오른 분들을 몇 분을 그렇게 영입을 해. 그래서 교수님 어쩌고 저쩌고 이사님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이분들을 자문위원 또 뭐 연구 용역 이래가지고 주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방송통신위원회가 트래픽 관리 어쩌고 주파수 관리 어쩌고 해가지고 뭐 연구 용역을 좀 해주십시오 어쩌고 해요.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결국은 그걸 받아가지고 규정화를 하는 거지. 규제를 하고 이 이공계 인력 중에 가장 정상급에 있는 요분들을 제도권 안으로 영입해가지고 용역 이런 거 줘가지고 그 다음에 규정 이걸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규정이 일단 만들어지고 나면 필요 없어 이 사람들. 그 다음에는 뭐 상관없어. 뭐 임기도 끝났고 용역도 끝났고 규정 만들어지면 그건 누가 시행해요? 말단, 사무관, 주임 이 사람들이 자구를 보고 문자 자구를 보고 그거는 우리가 전문가지. 법대 뭐 이쪽에 뭐 하여야 한다 뭐 저기 있잖아요. 자꾸 해석해가지고 물론 뭐 처음에 이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뭐 생각하면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서 뭐 할 거예요. 보통 여러 가지 이유라는 게 이런 거잖아요. Health and safety. 공동체가 다 인정하는 거. 건강을 해야 하는 거 이런 거 안 된다. 위험한 거 이런 거 안 된다. 그런 거잖아요.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뭐 건축물에 콘크리트 점성이 얼마 이하 되는 이런 걸로는 건물 지어서 안 된다. 뭐 흙으로 막 대강지가 무너지면 어떡하냐 이런 고려 있잖아요. 그걸 규정화하자 이러는 거지. 그러면 헬스 세이프티라는데 뭐 그거 규정화해도 되지 않겠나? 라고 생각하고 이제 뭐 전문가분들은 또 자기를 대우를 해주니까 그 막아 넣을지도 몰라.
점성 얼마 이하의 재질은 뭐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하나 박아 넣잖아요. 이게 바로 이제 눈물의 씨앗이 되는 겁니다. 왜 그렇겠어요? 기술이라는 거는 사실은 엄청 빨리 진보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꿈에도 못 꿨겠지. 나중에 누가 완전히 흙과 뭔가 다른 물질을 해가지고 막 괴상한 점성이고 뭐고 이것이 적용 안 되는 방식으로 더욱 더 끝내주는 재질, 머티리얼 개발을 할지 꿈에도 못 꾸고 지금 단계에서 또 이거는 누구나 다 인정할 거다 라고 해가 하여서는 아니 된다 뭐 어쩌고 하잖아요. 그래 넣어버리면 그 다음에는 여기서 주임 뭐 주사 이런 사람이 진짜 여기서 전문가가 와가지고 이 재료는 정말 이거 콘크리트보다 100배 더 안전한 겁니다. 암만 이 사람한테 이야기해 본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때는 완전히 이 사람들이 전문 인력을 목걸이 걸어가지고 멋대로 그냥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파워가 어디 있느냐 이거지. 당신들 파워 없어요 결국은. 왜 파워 없게 되는 줄 아세요? 규정을 넣으면 그러니까 어차피 기술 영역은 규정으로 만들어서는 안 되는 영역이 대부분인 거지. 아까 제가 예를 든 거 있잖아요. 점성이 그렇게 낮고 위험한 물건 그걸 미쳤다고 규정해 넣어. 그렇게 위험한데 미쳤다고 사람들이 해? 애초에 기본적으로 그 관의 모든 걸 의존하려는 그 발상 때문에 막 규정화를 전부 환영하는 이 분위기가 팽배해 있는 거예요. 거기서 전문가라는 분이 그 완장 하나 채워주니까 기분 좋거든. 오늘 위원님 해가지고 그래가 규정 만드는데 그 일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 되면 나머지는 다 천시되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여러분들 중에 진짜 나중에 전문가가 됐을 때 정부에서 뭔가 연락이 올 때 경계하라. 절대로 규정화하는 것 그거 조심해야 된다. 기술 분야는 규정을 안 만들어야지. 그 규정이 없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그 중에 이 재료의 그 안전성에 대해서 어느 기술 전문가는 이런 견해고 어느 기술 전문가는 이런 견해 다를 거고 그 다음에 시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건물주가 이 각자 설명 들어보고 나 이거 판단한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공무원이 그 들어가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나 이거죠. 그런 구조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된다. 규정 만들면 뭐 좋을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가 않다. 그런 이제 말씀 하나 드립니다. 근데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도 이제 IT 뭐 이런 거 조금 한다고 TTA 뭐 짜고 해가지고 거기 표준화 그룹 이런데 좀 참여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제 기술을 좀 표준화하자 뭐 이런 움직임이 업계 인더스트리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한데 그게 참 딱한 게 전부 그 기술 전문가들이고 전혀 행정 파워 없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모든 분이 그런 건 아닌데 다수가 그렇게 해서 이렇게 표준이 만들어지면 그거를 규정으로 박아 넣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거기서 그 유혹이 엄청난 거야. 요거 기술은 좋은데 이거를 규정으로 넣으면 더 좋지 않겠나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게 규정이 돼버리고 나면 그러면 그게 바로 자기 목을 죄는 건데 지 업체는 좋을지 모르지 사실. 제가 이렇게 과격한 용어를 써서 지 업체 이러니까 이제 기분 나쁘실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 해당 업체 그리고 그 시점에 그 해당 업체는 녹아나겠지 끝내주겠지 뭐 거기 규정화 딱 되고 나면 막 땅 짓고 헤엄치기 막 돈 끌고 하겠지만 나머지 경쟁 사업자 또는 새로운 기술 들어가는 게 막 완전히 말살되는 거지. 규정이라는 거는 언제나 그 세 가지
요소로 이래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규정이라는 게. 이른바 전문가 집단 해가지고 자문위원님 뭐 어쩌고 그 다음에 공무원 그죠? 얘들이 진짜 칼자루 쥐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업계가 있어요. 업계가. 그래가지고 규정이 하나 딱 마련되면 이 규정에 덕보는 업계는 필사적으로 이걸 막는 그 유지를 하는 거지. 유지를 하는 거고 공무원들은 규정이 있으면 규제 파워가 생기니까 필사적으로 이걸 유지하려고 하는 거고 교수님들 뭐 이분들은 사실은 처음에 용역 수행하고 이건 뭐 그분들이 돈 보고 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때 생각을 조금 잘못하신 거지. 이거를 규정화 만들어 줘 버렸으니까. 그 다음에는 당신 제자들 이렇게 좀 나가야 되고 하는데 뭐 그래도 이 규정이 있으면 요 업계는 좀 잘 편하니까 요런 업계로 당신 제자들도 좀 나가면 좋겠고 하니까 그냥 또 스스로 당신이 만드신 규정이고 하니까 그냥 입 다물고 계시고 기술은 이미 바뀌어 버렸고 요런 요 전문가 집단 공무원 관련 업계 이게 바로 관변 사업자라는 거죠. 완전히 거기서 땅 짓고 헤엄치기 하고자 하는 사람. 이렇게 삼위일체를 만들어 가지고 깰 수 없는 그런 구조로 가버리면요. 바로 이공계천시가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암만 기술적으로 얼토당토하는 내용이라도 규정이 바뀌기 전에는 꼼짝도 안 하는 그런 상황.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제가 이해하는 구조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 문제를 두고 고민하실 필요가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공계통 법률 어떻게 보면 공통점도 있어요. 뭔가 둘 다 어떻게 보면 로를 다루긴 다루잖아요. 렉스 자연의 법칙 안 그래요? 옛날 중세 사람들은 그거를 렉스 후마나 그는 이제 인간의 법이다. 렉스 후마나. 그 다음에 렉스 나투라의 자연 현상에 관통하는 또 법칙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저나 여러분이나 공통점은 있어요. 여러분도 법칙 다루는 거고 저도 어떻게 보면 어떤 규칙을 다루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 조금 차이는 있죠. 이 자연 법칙이라는 거는 서술에 동원되는 그런 거겠죠. 디스크립션을 하는데 요거를 무슨 마그네슘 함량을 0.3g mg 더 넣으니까 요런 결과가 나오더라.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를 얼마 더 하면 요런 결과가 나오더라. 요거를 이제 서술하는데 유용한 일종의 법칙이겠고 인간 사상을 다루는 그 법칙은 디스크립션이 아니고 영어로 이야기하면 프리스크립션이 될 것 같은데 무슨 뜻인가 하니 미리 그 내용을 적어놔. 여기는 팩트하고 이벤트가 다 있으면 그거를 정리해 가지고 요런 법칙으로 굴러가더라 이런 팩트들이 나중에 적는 거고 여기는 법칙을 미리 적어놔. 그리고는 너것들 여기 따라서 좀 해 이렇게 하는 그거죠.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인데 기본적으로는 뭐 그런 약간의 공통점은 있다. 그렇지만 세 번째로 그 인간의 행동을 이렇게 다루는 이 규칙들이라는 게 자연 법칙과는 달리 뭐를 좀 고려해 넣어야 되겠는가 이거죠. 뭐를 고려해 넣어야 되겠는가. 그 있잖아요. 욕망. 욕망 또는 희망 그런 거. 그것이 차이인 것 같아.
이거하고 차이. 여기에 뭐 물질이 무슨 욕망, 희망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근데 여는 그게 있다 이거지. 욕망과 희망이 있다 이거지. 말 그대로 욕망은 조금 부정적인 그런 측면이고, 희망은 긍정적인 측면이고, 어차피 어떤 텍스트로, 그죠? 법이라는 게 대부분은 말로 지금 표현되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텍스트로 이렇게 뭔가 규칙을 미리 딱 적어 놓으면 그것을 실제로 준수하는 단계에서 이게 진짜 좋게 될 수도 있고 형편없이 저질러 그냥 엉망진창이 될 수도 있고, 그 두 가지 갈림길이 있는 거예요. 요거를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여러분들 관심 많은 거, 패턴트, 그죠? 특허. 여러분들 뭐 전부 다 막 특허 이거 뭐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한테. 그러면 원래의 그런 제도, 법적인 제도를 만들 때의 희망이랄까? 원래 의도는 그야말로 좋잖아요. 뭔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뭔가 독특한 기술을 개발한 사람을 보상을 제대로 좀 하자. 얼마나 좋아. 그렇게 또 잘 보상해주면 또 더 많은 사람들이 거기 더 많이 노력과 시간과 자원, 리소스를 투입해서 또 더 나은 기술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풍요하게 될 것이다. 흠잡을 데 있나? 여기. 그러나 현실은 어떻게 되나 이거죠. 현실은 패턴트 제도가 종래에 과거에 물리적인 그런 여러 독특한 기법, 어떤 피지컬 프로세스, 거기에 적용되었던 그런 특허 제도는 아마 그럭저럭 큰 무리 없이 운영이 되어 왔다고 평가할 수 있어요. 이유는 그 프로세스 자체가 상대적으로 좀 간단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대부분의 어떤 그 매뉴팩처 되는 것들이 소프트웨어, 엄청난 물량의 소프트웨어 이슈가 걸려 있고, 또는 물질도 뭐 있지만 약에 대해서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일단 뭐 소프트웨어 말씀드리면 요즘 정도 만들어내는 그런 물건은 기존의 특허 안 건드리고 만들어낼 수 있는 건 없어요, 사실은. 이미 워낙 많은 조그만한 뭘 하나 만들어도 그 안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 코딩 숫자만 해도 막 몇백만 줄 될 거 아니에요. 기존의 특허를 안 건드리고 뭐 해낼 수 있는 게 사실은 아무것도 없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 되면 어떻게 되냐? 제 친구 중에 그 시게이트라고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 만드는 회사에 상당히 높은 기술 전문가가 하나 있는데, 그 친구 이야기가 그렇더라고. 시게이트사는 꽤 덩치 큰 회사인데 시장을 본다는 거지. 관찰해가지고 그 저장 장치 중에 기존의 저장 장치보다 월등 탁월한, 용량도 많고 반응 속도도 빠르고 월등 탁월한 제품이 계속 나온대. 사실은 나오는데 그 중에는 6개월을 못 가고 대강 넘어진다는 거지. 그러면 그냥 됐고, 6개월 넘어가고 뭔가 얘는 좀 상당히 뭐 좀 위협적이 되겠다 하면 그때 특허 침해 소송을 건다는 거지. 안 걸릴 수가 없으니까. 특허 침해 소송 걸면 얘는 스타트업이고 기술은 끝내주기 좋지만 얘는 시게이트 딱 버티가 변호사만 해도 몇십 명, 게다가 로펌 고용하고, 그러면 뭐 침해 소송 하나 걸면 그다음에 얘는 그냥 버티지를 못하는 거예요. 기술이고 뭐고 소용이 없어. 물량이 못 따라간대. 돈이 변호사 못 따라간대요. 그래서 그냥 조용히 이렇게 막고 밟고 하는 용도로 쓰이는 겁니다.
대부분의 경우 지금 특허는. 그러면 큰 것들, 덩치 큰 것들끼리는 서로 그냥 대강 왕창 뭐 특허를 스톡 파일 한다 그러죠. 잔뜩 쌓아놓고 서로 그냥 대강 이렇게 하다가 그러다가 뭐 삼성, 애플 같이 뭐 뭔가 좀 딴 데서 뭔가 이 두꺼운 게 있으면 그걸로 한판 붙자 이래 되잖아요. 그런 건데 결국은 기술하고는 상관도 없게 된 거예요. 뭐냐? 패턴트는 처음에는 마치 여러분들 이 나중에 진출해가 이공계통 뭐 그분들의 이익을 위한 것 같지? 지금은 누구의 이익을 위한 건가? 오로지 우리 같은 사람, 특허 법률가, 변리사, 변호사 이 사람들의 이익을 위한 제도예요. 지금은. 그리고 혁신, 기술 발전 이거를 막 대표적으로 가로막는 제도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희망과 욕망의 갈림길에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파마시우티컬 패턴트 그것도 뭐 엄청 좋은 것 같죠. 그렇지만 결과는 뭐예요? 돈으로 다 좌지우지되기 때문에 정작 엄청나게 리소스가 투입되는 분야는 뭐냐? 뭐 비만 치료제 아니면 탈모 방지 치료제 뭐 이런 거 사람들이 계속 사야 되는 약, 이질 막 설사병 뭐 이런 거 장티부스 이런 거는 그냥 한번 딱 치료돼 버리면 그냥 끝이야. 더 이상 수요는 없어요. 그죠? 근데 비만 이거 뭐 계속 먹어야 되고 고혈압병 이런 거 평생 먹어야 되고 탈모 방지제 이런 거 평생 먹어야 돼. 수요가 계속 있고 또 꽤 비싼 약을 살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약 그런 부분으로 연구 리소스가 집중되는 거예요. 특허 제도라는 게 결국은 뭔가 뭐 보호해주고 뭐 아주 뭐 이론은 좋은 것 같지만 결국은 그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률가들 사이에도 그거는 뭔가 대안이 필요하다, 뭔가 잘못됐다 이런 논의가 활발하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좀 이해해주고 좀 도와줘요. 여러분들이 막 특허 제도는 우리한테 좋은 긴데 거기서 김기창 뭐 이런 불온한 과격한 그런 놈들이 특허 제도 나쁘다고 아주 깰라고 한다 뭐 이래 돼버리면 우리는 맥 빠지는 거거든. 변호사들이야 이거 엄청 좋아하지. 이게 어떻게 없으면 어떻게 되냐라고 하는 건데 그거는 뭐 자기들 밥그릇 걸린 건데 여러분들이 자꾸 여러분들 밥그릇 걸렸다고 오해하는 거예요. 마치 가난한 사람이 한나라당 찍어주듯이 그 특허제도 이거 좋은 거 아니야? 뭐 이래가지고 이득 보는 놈은 따로 있는데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법률 제도를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지 여러분들이. 그러면 뭐 이야기 너무 길게 할 것도 없고 이공계의 그 끝으로 이걸 어떻게 극복하겠는가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극복하겠는가 어떻게 하면 이공계통의 전문가들 기술 전문가들이 그야말로 기술적인 권위를 인정받고 신명나게 뽀대나게 살 수 있는 이런 세상을 만들어낼 것인가.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 생각은. 지금은 암만 기술 전문가라도 사무관 앞에 가가 눈치 봐야 되고 그런 거 아닌가? 지금은 모든 게 그냥 인문계 관 이것이 장악하고 그 밑에 그냥 노예 생활 비슷한 거. 난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무슨 인증방법 평가위원회 뭐 이런 거 하는데 공인인증서 이런 거 있잖아요. 공인인증서 그거 말고 다른 기술로도 전자금융거래 허용해라. 이게 이제 제 주장인데 6년 동안 6년 동안 주장하고 있는 건데 그래가 이제 2년 전에 금감원이 도저히 그 프레셔를 못 이겨가 오케이 그 딴 거 해주겠다. 근데 인증방법평가위원회
라는 거를 만들겠다 그러면 만들어가 이 고명하신 위원님들께서 오케이 하면 오케이 시장 들어오게 해주겠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꼼수 부리지 마시고 위원회 오케이 그건 좋은데 이분들이 진짜 평가하실 능력이 있느냐 없지 않느냐 실제로 위험 테스트하고 막 스캔하고 뭐 역분석하고 뭐 하고 하는 거는 민간 업체입니다. 민간 업체예요. 이분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민간 업체들이 평가하면 여기는 그냥 오케이 하는 그런 역할이다. 생략한다 평가를. 이거 안 하면 난 죽어다 깨도 이 합의 못 해주겠다. 그때 총리실에서 그러는데 죽었다 깨도 못 해주겠다. 해가 그 금감원이 그 양보를 했어요. 양보를 해가지고 민간업체가 평가하면 생략한다 이렇게. 또 그 막판에 야 정말 참 애잔하더만 뭐냐 간소화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자는 거야. 금감원이 민간업체가 평가하면 인증방법평가위원회는 평가는 간소화한. 가지 말고 그냥 생략으로 쓰세요 해가지고 생략했어요. 근데 끝에 또 하나 뒤통수체가 뭐냐면 생략할 수 있다. 그래 하여튼 그래 됐어요. 그래 됐는데 이제 뭔가 하나 나왔어요. 공인인증서 아닌 뭔가 나왔어요. 나왔는데 이 민간업체 평가했지. 석 달에 걸쳐서 평가했어요. 그래가 오케이 뭐 캐티고리 B 여러 가지 기술적인 리퀘어먼트 다 세티스파이 한다. 결과 보고서를 막 몇십 페이지 낸 거야. 저는 뭐 첫 일성이 이거 생략하고 오케이 하는 겁니다. 우리가 평가할 능력이 있어요. 있습니까? 하고 이제 물어봤는데 나머지 10사람이거든요. 10사람. 그중에 대다수가 금감원이 지명하는 교수님들인데 보안학 분야 교수님들인데 그분들이 당신은 고도의 전문가라이시니까 제가 뭐 그거를 부인하는 건 아닌데 너무나 딱한 게 그분들이 한 일주일 이래 읽어보고 뭐 좀 미흡한 게 있다는 생각이 드셨겠죠. 그러니까 저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다시 해오래.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예. 완장 누가 채워줬는지도 모르고 그 앉아가지고 다시 해와. 사실 우리 보고 평가하라 걔가 이 민간 업체한테 주고 리뷰 받으면 꼬투리 안 잡히나? 안 그래요? 참,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게 파워의 문제거든요. 컨텐츠의 문제가 아니야. 누가 칼자루를 쥐고 있느냐. 여기서 자기가 그 파워 행사가 빠꾸시키고 다시 해와 하면 좋나 근데 그게?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무시당하는 거지. 민간 암만 전문가라도 여기 공무원 요 사무관 다냐 주임 밑에 있는 위원회 그 안에 있는 고도의 기술 전문가분들께서 이 구조를 이해를 못 하시는 거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 이공계 계통 출신 분이 그야말로 존중받을 전략은 뭐냐 앞으로 미래 전략은 뭐냐? 제 생각은 규정화 반대. 기술 이슈에 대해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걸 강제 규정으로 해서는 안 된다. 강제 규정으로 해서는 물론 테크니컬 레귤레이션 뭐 이런 거 필요한 분야 있어요. 필요한 분야 있는데 그런 분야에서 규정을 넣을 때는 언제나 테크니컬 또는 테크놀로지 뉴트럴리티 기술적으로 중립적으로 어떤 대안 기술이든 공평하게 경쟁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규정을 넣어야지 어떤 기술이 지금 보기에 지금 기술 수준으로 좋다고 이거를 써라 라는 규정 넣어버리면 뉴트럴리티가 깨지면 그게 바로 여러분들 노예 만드는 겁니다. 또 하나 관청의 어프루벌. 야 이거는 진짜 우리 한국 사람들의 고질적인 병인데요. 어떻게 믿니? 어떻게 믿니?
그러면 안 믿고 못 믿고 그럼 지가 오케이 또는 노 비토할 파워를 가져야 된다는데 그 권한 행사하는 놈이 뭘 알아서 예스 노 한다는 거야. 무슨 기술적인 지식이 있다고 지가. 아니 지가 그걸 판단할 능력도 없으면서 못 믿겠다라는 이 발상이 바로 관청이 최종적으로 오케이 예스 노 할 파워가 있어야 된다. 이 발상에서 우리가 막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눈치 끈 감고 한 믿어줘라 이거지. 왜냐하면 너 스스로 테크니컬 엑스퍼티즈가 없잖냐. 너가 없는 거를 인정하고 그러면 업계가 테크니컬 엑스퍼티즈를 가지고 거기에 전문 업체들이 생겨날 거 아니냐. 그 업체들의 권위를 존중해라. 예. 제가 영국에서 12년 살았는데요. 대학 거기 교수로 8년 있고 이런데 영국 대학 교수들 경우는 영국 정부의 뭐 어떻게 위원이니 자문위원이니 뭐 용역이 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대학 교수가 왜 그렇게 정부 그 관변에 가가지고 용역비 받고 뭐 자문비 받고 교통비 받고 좀 그거 좀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왜 영국 같으면 그런 현상이 잘 없느냐? 이유는 정부가 다 우리가 어프로브 모든 영역에서 정부가 최종 칼자루 쥐고 예스 노 할 그 파워를 정부가 가져야 된다. 이 인식이 없는 거예요. 상당 부분은 그냥 민간에서 해라. 준공검사 이런 거 있잖아요. 건축 면에서 준공검사 그것도 정부는 우리가 뭐 전문성도 없다. 그냥 민간의 건축 설계사 전문 설계사 거기서 체크하고 거기서 오케이 그러면 그냥 오케이다. 간혹 가다가 영국 지방 정부 같으면 정부 안에도 그거를 준공검사 해주는 직원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직원들은 민간의 건축사 사무실하고 똑같아. 아무런 파워가 없어. 그냥 경쟁에 같이. 그것도 준공검사 해주면 돈 받아야지. 당연히 체크해 주는데 돈 받아야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 민간의 경쟁이 활발하게 일어나도록 하고 관이 전혀 기득권이나 우월한 파워를 주장 안 하는 거예요. 기술적인 영역에는. 관이 그냥 나머지 민간 하나도 못 믿겠다. 우리가 최종 오케이 해야 되고 너희들은 전부 다 우리한테 그냥 얘들이 여기 갖다 바치고 리뷰 받고 오케이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 빌빌 싸는 건 마찬가지로 우리는 모르지만 너희들이 해 바치면 우리가 최종 결제는 우리가 한다. 바로 이거 결제권 이거를 좀 놔라. 그거를 놓도록 여러분들이 여론을 좀 형성해라. 여러분들이 그 체제에 들어가가 나도 좀 결제권자 바로 밑에 좀 붙어 있고 싶어 하는 그런 태도를 버리고 민간 특히 기술 분야 영역은 정부나 법률 행정 인력이 개입하지 않도록 앞으로 여러분들이 여론을 만들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다. 왜 법대 교수가 이렇게 주장해야 되나 이거죠. 안 그런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행정이 돌아가는 구조, 법률 규정이라는 것이 어떤 식으로 악용될 수 있는지 그 내막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